안녕하십니까. 2023년 1월 14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한다고 하니까 그의 귀국을 둘러싸고 또 온갖 음모론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론이죠.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. 그런데 태국 경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태국 그 체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러면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, 뭐 이런 것들이 이 음모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김성태 전 회장 체포되고, 그래서 이제 10일 체포됐고, 그리고 간이 재판을 열었는데 거기서 원래는 불법 체류 사실을 아마 부인할 것이다. 그리고 뭐 정치적 망명 등등 여러 가지 내지는 본격 재판을 신청할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몇 달 걸린다. 뭐 이랬는데 돌연 그 불법 체류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들어오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들어오겠다고 했느냐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언론 보도도 나오죠. 뭐 태국의 그 구치소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,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체포됐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몇 달 살다가 어차피 돌아올 텐데,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받자. 한국 시설이 훨씬 나은 모양이죠.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, 내지는 뭐 태국 정부가 이제 워낙 완벽하게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, 그리고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협조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니까 그걸 확인한 김성태 전 회장이 더 이상 태국에 있어봤자 시간 낭비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는 분석 뭐 등등, 저는 후자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,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. 뭐 태국의 그 어떤 구류 시설이 뭐 얼마나 좋으냐,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자,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엊그제죠,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받으러 간 날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?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7, 8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? 어느 정도 꿰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?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여기에 뭐 저항권,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. 그냥 저항하는 거죠. 공무집행 방해죠, 일종의. 근데 그걸 저항권이라고 표현을 했군요. 뭐 과거에 윤지호, 장자연 리스트의 윤지호 지킴이를 자처했던 그런 의원답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또 방송에 나와서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것 아닌가, 그런 의심이 들고, 이 또한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. 글쎄 뭐 본인 생각은 자유인데 과연 그래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려면 그 생각에 어느 정도 생각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황당하다.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만은. 자, 그런데 태국 이민국의 경찰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 이민국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.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각각 지난해 7월 25일과 8월 3일에 입국을 했다. 그러니까 김성태가 7월 25일에 입국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5월 말에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 수사관을 통해서 빼내고, 그래서 그걸 확인한 뒤에 곧바로 출국을 했는데 처음 출국한 거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5월 말에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러다가 태국으로 입국을 했다. 왜냐면 이거는 뭐 여권 확인한 거니까 명확한 사실이죠. 7월 25일.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
양선길 현 회장이, 현 회장은 미국으로 그때 도망간 걸로 알려졌는데 태국에 또 입국했다. 그러면 이것도 명확한 날짜가 확인이 된 거고, 그럼 그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콘도미니엄에 살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싱가포르로, 한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7월 한 2달쯤 뒤에 태국에 합류해서 같이 있었다. 뭐 이런 거고요. 그리고 방콕 시내의 스쿠밋 지역 콘도미니엄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. 이렇게 얘기하고, 이 스쿠밋이라는 데는 외국인이 특히 많이 사는 곳이랍니다. 그리고 방콕 도심의 중심부에 있고요. 고급 콘도미니엄이랍니다. 그러니까 뭐 돈은 뭐 많이 있을 테니까. 그래서 그 고급 콘도미니엄,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,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거다,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죠. 거기서 둘이 함께 생활을 했다. 그래서 스쿠밋이라는 지역의 에까마이 콘도에서 지내다가 지난 12월 초에, 왜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그룹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죠.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람인 재경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검거가 되니까 이 스쿠밋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콘도미니엄으로 거처를 옮겼다. 그때 이제 불안감을 느꼈겠죠. 그게 작년 12월 초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1월 10일, 그로부터 한 달쯤 뒤 1월 10일 태국에 있는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. 그 검거 과정을 태국 경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들과, 원래 국내 언론에는 1월 초쯤에 태국에 있는 한 교민이 김성태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골프장에 자주 나타난다, 뭐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거죠. 근데 그 제보 내용은 여기서 확인을 안 하고요. 이들과 비슷한 용모의 한국인을 발견하고 여권 확인 뒤에 체포했다. 이렇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확보해놓고 발표를 이제 했다, 뭐 어쩌고 등등, 왜 하필이면 그날이냐, 다 말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.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기보다는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보냈다. 이거는 물론 이 이민국 경찰국장의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 중심부는 사람들이 많은 데니까 차라리 거기서 외국인들 많은 동네에서 그 같이 사는 게 아마 잡히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그 생각이 뭐 없지 않았겠죠. 그러면 어디 뭐 인적이 드문 곳이나 뭐 이런 데 갔을 텐데 중심부에 있다, 이렇게 이제 경찰국장이 지금 판단을 하고 브리핑을 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잡게 됐느냐, 그 경위, 제보 얘기는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의 행방을 쫓다가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검거 이후, 그러니까 12월 초 이후가 되겠죠. 이후 이 사람을 조사하던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뭐 교민의 제보, 뭐 이거는 아닌 거지, 오봉가,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여하튼 이 재경총괄본부장은 그 태국 현지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하고 접촉을 했을 테니까,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사하던 중에 김성태가 어디 있다 하는 소재를 파악했고, 한국에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고, 한국 경찰과 협력해서 검거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그 김성태의 금고지기가 붙잡힘으로써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서 한국 경찰하고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한다, 그래서 한국 경찰의 협력을 얻어서 김성태, 왜냐면 한국인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테니까, 그래서 검거를 했다. 두 사람의 도피를 누가 도왔는지,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그러면 국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음모론은
이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의 브리핑으로 완전히 해소됐다.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은 뭐 무슨 국내에서 뭐 정파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은 그냥 사실관계를 쭉 브리핑을 한 거죠.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. 자, 그동안에 그 도피 생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느냐? 뭐 골프장 아니면 뭐 가라오케 뭐 이런 데에서 뭐 놀고 골프 치고, 심지어는 생일 파티에는 쌍방울루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뭐 전복, 뭐 김치, 뭐 김 뭐 이런 것들을 대거 뭐 스티로폼 박스로 12박스를 가지고 그 7월 말이라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7월 말에 생일 파티를 열었다. 그러니까 아마 생일 즈음에, 이거 7월 25일 날 입국했다고 그러니까 생일 즈음에 태국으로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태국에서 생일 파티까지 한 거죠. 그때 뭐 유명 가수 뭐 다 부르고요. 심지어는 뭐 그 후에는 뭐 서울 강남의 뭐 10프로 여성, 이 여성을 불러서 놀았다. 태국으로. 그리고 뭐 비행기 1등석을 태워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을 쌍방울 내서 지불했다.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기서 거의 황제 도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, 그런 도피 생활을 즐겼다. 이렇게 즐긴 건 아니겠죠. 그런 도피 생활을 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, 또 하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에 태국에서 경호원을 고용해서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, 체포 당시에 수십억 규모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.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, 이에 대해서도 태국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. 체포 당시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. 숙소에서 큰 금액의 현금 등은 나오지 않았다. 이렇게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기관총에 뭐 수십억 달러, 수십억 규모 달러, 이것도 오보인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거고요. 자,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추적 보도를 하다 보면 언론도 뭐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교민, 뭐 경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제 뭐 하겠지만 참 오보가 많습니다. 이런 오보를 바탕으로 어떤 때는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또 분석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잘못 분석을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 아, 요거는 좀 갸우뚱해지는데 뭐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. 뭐 기자를 한 사람 중에서도 또 뭐 엄청나게 뻥튀기 하거나 뭐 흐름을 잘못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은, 어쨌든 간에 이 태국 경찰의 설명은 비교적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게 이제 제 평가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, 과거 문화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 쌍방울 그룹 임원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 걸 문화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임원 얘기는, 자,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친하지, 뭐 이렇게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. 그러면 쌍방울 그룹 임원이 김성태, 이재명은 친하다라고 한 거와 이재명의 일면식도 없다라는 거, 이 사실관계는 곧 규명이 될 것이다.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무슨 김성태 전 회장 체포와 관련한 음모설을 퍼뜨리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에 굉장히 가깝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일면식이 없다면 그러면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니 뭐 이런 거 근거 없는 것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럼 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?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서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는 걸 보면 이것만 봐도 벌써 아, 관계가 있구나,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. 글쎄요, 뭐 그 관계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까 싶고, 이 연결고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일 가능성도 있죠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했고,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에 법인카드를 받아서 뭐 수천만 원을 쓰고 뭐 이랬던 혐의로 지금
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관계가 없을 일은 없다. 정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서 네이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.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뭐 그거야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들어와서 17일 날 들어온다고 그러죠.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날 들어와서 아마 들어오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가 될 것으로 보이고, 그러면 구치소에 가서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, 영장 당연히 발부되죠. 발부돼서 구속수사 한 20일간 하고, 그렇게 되면 2월 초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. 그런데 그 중에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,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또 생거짓말을 했는지, 그게 아마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, 근데 김성태 전 회장과 뭐 의형제다, 뭐 경제공동체다, 이런 평가를 받는 KH그룹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배상윤 회장도 대북 송금,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연루 의혹, 이런 데에 다 떠오르는 인물입니다. 이 사람도 현재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곧 귀국할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이후에 그 한국행을 시도할 것이다. 이게 KH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. 뭐 이재명 대표가 이래저래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생겼다,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뭐 이런 부분 제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음모론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